제3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교재는 75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법 영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와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는 구별된다. 구별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죠. 경비업법 10조 1항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일반 경비원은 될 수 없으나 경비지도사는 될 수 없다. 일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는 동일하므로 둘 다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10조 1항 4호의 내용입니다. 3번 지문 만 18세 미만인 자는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만 18세 미만인 자 경비업법 10조 1항 제1호의 결격사유 내용입니다. 4번 지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서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는 될 수 없으나 일반 경비원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경비지도사와 일반 경비원의 결격사유는 동일합니다. 경비지도사도 될 수 없고 일반 경비원도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10조 1항 제3호의 결격사유 내용입니다. 문제풀이 교재 77페이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영상 범죄경력 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지방경찰청장은 범죄경력 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경비업법 17조 1항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에 관하여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유에 관하여 상세히 통보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니다. 경비업법 17조 3항의 내용입니다. 3번 지문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경비업법 17조 1항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통보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보하여야 한다 입니다. 경비업법 제17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문제풀이 교재 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경비업법 영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경비지도사 시험의 제2차 시험 과목은 일반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경비업법, 처운경찰법을 포함 및 경호학, 소방학 범죄학을 포함이고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경비업법, 처운경찰법을 포함 기계경비개론 및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에 대한 과목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주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고 풀면 됩니다. 일반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경호학, 소방학 범죄학을 포함이 아니라 소방학 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한 과목이고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기계경비개론 및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가 아니라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번 지문 경찰청장은 시험의 실시 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일시, 시험 장소 및 선발 예정 인원 등을 시험 시행을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11조 1항의 내용입니다. 4번 질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다음 회의 시험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이게 아니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문제풀이 교재 79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번 질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6호의 내용입니다. 2번 질문.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4호의 내용입니다. 3번 질문. 군인사법에 따른 각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3호의 내용입니다. 4번 질문.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52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여러분 52시간이 아니라 64시간, 64시간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4호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 2호의 내용입니다. 문제풀이 교재 81페이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교육 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1번 질문. 테러 대응 요령 과목과 화재 대처법은 공통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이 각각 3시간에 해당한다. 테러 대응 요령 과목은 교육시간이 3시간이나 화재 대처법은 교육시간이 2시간인 과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2번 질문. 특수경비 과목은 경비업법령상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교육의 과목으로서 교육시간은 3시간이라 3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공통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이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총교육시간은 36시간이라 총교육시간은 36시간이 아니라 44시간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과목은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에 해당한다.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풀이 교재 84페이지 보겠습니다. 36번 문제.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임 배치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질문. 경비업자는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결혼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충원한다 하니까 좋은 말 같은데요. 지체 없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16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질문.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 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경비지도사 1인씩을 추가로 선임 배치해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 배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접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따라서 36번 문제는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교재 85페이지 40번 문제입니다. 경비업법 영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의 직무는 일반 경비지도사가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이다. 일반 경비지도사의 직무가 아니라 기계경비지도사가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해당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경비지도사는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의 직무를 주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주 1회 이상이 아니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내용입니다. 3번 지문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집단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는 집단민원 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행하여야 한다 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4호의 내용입니다. 문제풀이 교재 86페이지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영상 경비원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경우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경비업법 15조의 2항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특수경비원은 인질 간첩 또는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하지 않고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경비업법 제15조 4항 제1호의 암호의 내용으로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특수경비원은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가 아니라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15조 2항의 내용입니다. 4번 지문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 2 제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교재 87페이지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영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경비업법 제13조 1항 본문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 경비원의 부담으로 경비업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경비원의 부담이 아니라 경비업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1항 본문의 내용입니다. 3번 지문 경비협회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1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다입니다. 경비업법 제13조 2항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47번 문제는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풀이 교재 87페이지에 48, 49, 50, 51 네, 이렇게 48번부터 51번까지의 문제는 전략특강 74페이지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